같아서 그 감정의 범주 자체도 사실 딥러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감정을 느끼는 것도 경험에 의한 네, 그 경험에 의한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밥을 안 준다. 밥을 안 주는 건 배가 고프면 생리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죠.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사회적인 관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다. 근데 똥은 더럽다는 사회적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똥을 밟은 게 기분이 더러운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똥이라는 게 좀 신성하고 그런 걸로 여겨진다면 너도 나도 밟고 싶어 하겠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를 좀 잘못 들었네. 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굉장히 피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일부 다처제인 나라가 있고 일부 일처제인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뭐 사회적 통념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뭐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어떤 특정 국가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뭐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일부 다처제를 한다면 엄청 막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네 막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의자왕처럼 검찰 조사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회적 통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데 만약에 일부 다처를 보고 다처제인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의 일부인데 그런 감정도 학습을 통하고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충분히 감정을 딥러닝을 통해서 배우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사람이 그 감정이나 상황을 경험하고 익히고 기억하고 다시 그거를 아웃풋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그냥 수식화, 도식화 시켜서 컴퓨터에 갖다 놓으면 그게 또 결국에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경우수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도 내 생각에는 뭐 호르몬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따뜻함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본도 느꼈던 그런 그 붉은색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되게 뭐 불쌍한 아이를 돌보는 뭐 어른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할머니의 뭐 모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미지들이 다 모인 게 따뜻함이라는 거의 실체인 거지. 따뜻함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나는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수정을 점차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감정이라는 게 사실 곤충이나 포유동물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고등동물 뭐 고등동물이란 건 사실 원래 없는 거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말하는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곤충 이렇게 하면 곤충이 감정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개는 감정이 있냐 뭐 곤충 감정이 있냐. 근데 뭐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동물들도 다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그게 감정으로 나중에 고착화가 되는 건데 곤충이나 이런 애들도 다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차원적으로 뭔가 상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지만 상황 판단에서 자기가 대처해서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감정, 내가 이걸 하면 화가 난다, 저걸 하면 어떤다, 그 문화가 생기기 바로 전까지는 충분히 딥러닝으로도 가능한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나는 사실 그런 건 것 같아. 방금 형이 말했던 상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걸 상상을 한다는 그게 굉장히 딥러닝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왜냐면 이게 진짜 아이덴티티잖아. 어떤 상상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딥러닝으로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는 거는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 응? 예측 프로그램. 뭐 로또 맞히는 거요? 아니 그런 식의 말고 뭐 그러니까 어떤 예측? 뭐 예를 들면은 그 축구를 예를 들면 이 팀이랑 이 팀이랑 몇 번 붙었고 몇 번 했고 맨시티랑 아니 그럼 좋겠지만 홈에서 붙고 어웨이에서 붙고 아니면 뭐 선수가 구성이 어떻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예측을 해서 그러면 어느 팀이 이런 상황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확률로 나간다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그거는 인류의 보편화 안에서 이 로봇이 우리가 보통 얘를 생명으로 본다 나중에 이렇게 가면 얘를 개인으로 간주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A 로봇이 있고 B 로봇이 C 로봇이 있어. 같은 코어가 들어갔어. 이 세 개가 똑같은 생각을 해.
정서적으로는 개별이 아니야. 그러면 얘들을 개인으로 볼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부여되려면 더 높은 차원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딥러닝에서 대화를 하고 뭐 우는 척하고 웃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그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느낌이 나냐는 거지. 만약 다른 코어가 들어가면 어때? 예를 들어 만약에 쌍둥이를 낳는다 해도 쌍둥이 새 쌍둥이를 낳는다 해도 세 명이 다 다른 게 인간인데 컴퓨터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는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그게 발전을 하면 당연히 그것도 컴퓨터도 구분을 다 알겠지. 개개인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컴퓨터에 줄 수 있는 시그널 자체가 한정적이라면 나중에는 진짜 인간이 느끼는 사소한 변수까지 컴퓨터가 느낄 수 있다면 맞아. 그것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컴퓨터.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나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왜냐면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살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맞아. 포기하는 게 있기 거잖아. 때문에 달리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계산이 빠르면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고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맞다. 로봇은 항상 그렇게 갈 거야. 인공지능은. 형 말이 맞네. 근데 나는 멍청해서 내가 아닌 거를 할 때도 있단 말이야.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그 약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더 개성이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거는 그 뭐지? 인공지능의 분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는 옳은 길로 가는 게 확률상 더 맞는 길로 가는 게 당연한 얘기죠. 목적이 뭐 그렇게 돼 있어. 알파고도 그런 그 방식으로 바둑을 두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목적은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S 자체를 무조건 맞는 길로 가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진짜 인간 같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띨빵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확률적으로 얘는 95%의 확률로 옳은 길로 가. 그러면은 걔는 되게 뛰어난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성공이라기보다는 맞는 길로 자기가 생각하는 맞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75%의 확률로 50% 확률로 반씩이나 틀린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잦은 실수를 더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그런 로봇의 인공지능을 만든다 해도 사람과 달리 될 수 있는 거는 그 인공지능은 머리통을 까가지고 회로를 하나 바꿔놓으면 그래 또 다른 인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맞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영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영화랑 너무 동떨어져. 먼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영화를 본 거지. 맞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한 거는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과 이 미래와 그런 걸 얘기한다기보다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감정의 변화가 그렇지. 그리고 사회가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온다면 그걸 다루는 사람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얼마나 그거에 사람이 의지를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방금 아담이가 얘기한 것처럼 영화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인공지능 결국에 그런 영화들이 인공지능을 다루는 영화들이 대부분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그렇죠. 그 끝에 보면은 막 인공지능이랑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화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혼잣말 하고 있어. 그래 마지막에 그런 장면을 보면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인공지능과만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왜냐면 인공지능은 늘 나에게 맞는 답을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테니까. 근데 그게 삶이 전부가 아닌데 거기에 의존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가 사실 점점 개인주의화가 되고 독신 가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인공지능 만약 저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진짜 엄청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나는 좋은 면만 생각해 보자면 독거노인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근데 맞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처럼 젊은 세대 사람들은 적어도 독거노인에 가깝지 않나? 아니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정도는 돼줘야 그 정도 멘탈은 돼줘야 쓸 수 있지 않나. 아이언맨 정도는 돼줘야.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로단스도 아이언맨에서 그 여자친구 사겨.
갑자기 그게 왜 아니, 나오죠? 그러니까- 나 못 사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인공지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 걔는 진짜 편의에 그러니까 그저 편의에 있었으면 쓰는 게 그 좋다는 걔는 구분이 되잖아요. 자비스라는 걔가 그 인공지능이 있지만 미안합니다. 얘가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사람처럼 한단 말이야. 그 보면은 그 조수 그 여자는 보면 자비스를 되게 인간적으로 대. 근데 로버트 다우니 주인이 얘는 되게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한단 말이야. 똑똑하니까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얘 말이 그 말이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공지능이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있음에도 사람이나 사랑할 건 사람이나 하고 그 인공지능에 기댈 건 인공지능에 기대고 이렇게. 근데 물론 영화의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쪽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인공지능이랑 하는 얘기만 해주고 그렇죠. 이제 아이언맨은 필요에 의해서만 인공지능이 게스트처럼 나와서 째깍째깍거려주고 나가는 거니까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기에는 싸울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없어. 연애를 할 시간이 없지. 근데 인공지능이랑. 사실 인공지능을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화가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영화들도 사실 있으니까 영화가 나온다는 거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 영화가 호응을 얻는다는 것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을 뭐 만약 아직 개발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다 없지만 뭐 그 정도 하이 퀄리티의 고테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규제할 건 규제하고 반대할 건 윤리적으로 반대할 건 반대해야지만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 자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분들에게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독거노인 분들이 그렇게 외롭지 않는 사회 자체를 만들고 그런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맨델 형도 따뜻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내고 제가 보일러 빵빵히 틀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자 이 말입니다. 아 정말 콩닥도 좀 자주 사주고 그래야겠네. 미쳐버리겠네. 우리 형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떡볶이를 아까 사러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진짜? 아 방금 우리 아담이가 사줄라 그랬어. 조스 떡볶이 갔는데 떡볶이에서 떡볶이. 떡볶이를 살라고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갖고 혹시 조스 떡볶이 관계 전문인들이 뭐 이걸 들으신다면 저희가 뭘 바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참 소소하게 맛있더라고. 떡볶이 뭐 저희가 4명이니까 4인분에 오뎅 1인분 튀김 1인분 정도 그 정도 주시면 저희가 저기 뭐 주문하세요. 한 번만 주시면 저희가 모든 방송에서 매일 조스 떡볶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지 못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못할 건 없어요. 지킬 못할 약속하지 마세요. 아 주기만 하면 매 방송에 왜 못해요? 매번 시작할 때 오프닝 때. 맛있는 조스 떡볶이 말하면 돼요. 아담이 미쳐버리겠네. 이름을 조스 떡볶이를 받고 그럼 되겠네. 김조스. 제가 김조스 여기가 김떡볶이 하면 돼요. 지구인 김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조스 안녕하세요 김조스 김떡볶이입니다. 김떡볶이입니다. 스폰서 이거 영어까지 하나버리고 그냥 그 정도 전 개명할 수 있어요. 영혼 스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걸 맥을 끊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최근에 우리가 너무 구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안해. 나 스트레스 받아. 뭐. 최근에 우리 주변에 그 사람 중에 채팅 프로그램을 창업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걸 갑자기 생각했어요.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그치.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거의 거기에 딱 나오는 장면이 주인공이 이 인공지능이 도대체 몇 명이랑 얘기를 하는가 그거를 딱 묻잖아. 근데 그걸 물은 게 여기서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컴퓨터는 원하는 목소리도 다를 거고 각자가 사람들이 다르지. 근데 한 서버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목소리로 또는 남자 또는 여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8만 명? 막 그 8만 뭐 몇천 명이라 했죠.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약간 드는 회의감? 이렇게 나랑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나랑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지. 맨델 형이 나랑 얘기하고 딩거 형이 나랑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동시에 뭐 딩거 형이 맨델 형이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잖아.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오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게 생각하면 나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깊게 생각하면은 이 뭐고
이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게 깊게 생각하는데 역시 너무 깊어가지고 꺼낼 수가 없어. 너무 역시 깊어가지고. 우리 이브이는 안으로 갈수록 텅텅 비어 있는 남자. 너무 깊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조금 그럼 뭐고? 조금 아 근데 다 공감할 수 있잖아.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청취자분들도 공감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자면 그냥 단지 나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맞아. 좀 더 그 대화의 소통과 교감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OS가 뭐라 그래야죠? 인공지능이 정말 나와 대화를 하면서 나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사실 공감을 받으면서 뭐 행복도 느끼고 슬픔도 교류하고 뭐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 동물인데 인공지능이 나와 대화를 할 때 정말 교감을 하느냐 아니면 교감하는 척 목소리를 내는 거냐. 만약에 제가 맨델 형한테 찾아가서 막 이런 힘든 얘기를 하는데 가식적인 목소리로 가식적이었어, 슬픈 방금. 척을 하고 뒤에 가서 저 새끼는 또 저게 찌질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뒤통수 같다고.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때 빠졌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맞아. 이 OS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제 머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감정이 없는 애라서 뭐 그냥 감정이 있는 뭐부터 척하는 생각해야 건지 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이 돼. 미안 끊어서. 하세요. 그 교감이라는 거 자체가 아니면은 대화를 하고 1대1로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거 자체가 한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이잖아. 이게 정말 이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지 이 사람이랑 교감이 되는 거고 맞아. 그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인데 얘는 쉽게 해 그거를. 굉장히 쉬워. 얘는 동시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도 해버릴 수 있단 똑똑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거야 그게. 우리가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걸 우리는 정말 시간을 그만큼 들이고 공을 그만큼 들여야지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어렵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기심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를 하나를 해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만약에 진짜 사람들끼리의 교류를 다 끊고 자기 할 일만 살면서 OS들이랑 친구 먹고 재밌게 살아간다. 근데 그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싸워도 보고 친구랑 싸워도 보고. 근데 OS랑 싸울 일이 사실 뭐가 있겠어요. OS가 근데 이게 정말 현물화된 로봇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게 컴퓨터 말고 로봇 왜 웃는 거야? 한번 맞추면 로봇이랑 싸운다고 로봇이랑 생각해. 내가 맞는다고. 나 맞으면 사람도 못 이기는데 로봇. 한 대 맞으면 나한테 완전 다 강철 의견. 주먹. 아무튼 이렇게 현물화된 로봇으로 강철 주먹이 뭐냐 나온다면 강철 주먹이. 쇠 주먹. 태권부이냐? 그러니까 현물화된 로봇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머리에 소켓을 박아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그런 문화가 아까 이제 아담이가 말했던 로봇이랑만 얘기하고 하는 본인은 싫지만 실제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 아까가 아니구나. 영화 봤을 때 내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그 아이언맨에선가 캡틴 아메리카 거기서 나왔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두 개가 서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쪽은 사실 딩거 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적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뭔가 포기하지 않으면 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쌍방이 얘기를 할 때에는 뭐 그렇게 큰 발전이 없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 상태가 굉장히 습득이라던가 지적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또 다른 높은 수준의 상태가 겹쳐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그게 서로 통신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론적인 도출이 굉장히 위험하게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난 생각이 인간을 잡아먹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안 하잖아. 음. 그냥 일단 뭐 사실 뭐, 윤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게 윤리잖아요. 그치. 우리한테 우리가- 유리하자고. 우리가 편하려고 만든 거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에 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뭐 초토화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야. 핵전쟁을 해도 우리는 안 죽으니까 핵전쟁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게 다 진짜 쓸고 셀피쉬가 시작하자. 생긴다는 거 같아. 그러니까 다 쓸고 시작해. 그리고 그
만약에 지금 그런 인공지능 현무라는 로봇을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로봇에 우리와 같은 피부의 색깔과 피부의 질감을 입히고 그 모든 몸에 센서를 인간이 느끼는 정도 감도의 센서를 부착하고 외관에서 보기에 인간과 구분이 안 되게 만든다면 우린 과연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앨런 튜닝 얘기잖아요. 원래는 앨런 튜닝이 세운 법칙이 있어요. 인공지능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깨진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봇들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근데 로봇이 로봇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 보면 그러면 그 자가복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죠. 당연히 상상이죠. 군대를 만들어서 자가복제를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로봇인지 사람인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언젠가는 인간의 씨가 말라서 로봇이 점령하는 세대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까지 갈 수 있죠. 그렇지.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 시각에서 본 되게 협소하고 좁은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침팬지가 있었어.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 정말 궁금하다. 침팬지가 있었는데 그 걔네들이 인간이라는 걸 어쩌다가 보니까 만들어낸 거야.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그 어떤 한 명이 인간이 됐어. 그러면은 침팬지가? 침팬지가 어떤 거를 생산을 했는데 인간이 돼버렸어. 되게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이 돼버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침팬지는 되게 열등하잖아. 지능적으로. 그럼 침팬지 입장에서 만약에 얘는 우리가 사육할 수 있다. 이 종족은 우리가 바나나를 덜 주고 뭐 하루에 뭐 몇 개씩 주고 하면은 얘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 생각 이상의 것을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 그렇듯이 인공지능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한번 요약해 주실래요? 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봐봐, 인간이 있고 침팬지가 있는데 침팬지가 인간을 만들었어? 그게 아니고 침팬지가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인간의 지능을 갖는 뭔가 만들었어? 똑똑이가 됐어. 폭삭 탈출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말할게. 그러면 그게 아니야?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잖아 지금.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은 뭔가 자기 몸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 몸을 구실할 만한 하나의 종족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종족의 뛰어남이 그냥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인가. 그냥 우리는 아예 그냥 개미나 뭐 바퀴벌레 같은 정도의 지능이고 걔네들 완전 하이오더로 올라갈 거냐.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침팬지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팬지가 무슨 말인지는 이제 이해했어. 착각했어 그냥. 이 형이 그냥 허언증을 납중독 되신 거 아니죠? 아니야. 허언증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허언증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알지. 허언증은 형이 허언증. 허언증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허언증 좋아해. 내가 아무튼 허언증 뭐 그런 심해가지고. 것까지 생각해볼 수 있죠. 뭐 아주 먼 그런 세상에 온다면 제가 죽고 나서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꼬라지 안 보게. 지구 떠날 때쯤.